네, 지쳐버린 산타, 하락장엔 제약바이오. 네, 요즘 시장 분위기 보면 오늘은 그래도 약간의 다시 산타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종목별 장세가 굉장히 좀 강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슈에 대해서 좀 들어보기 전에 최근 시장의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김진환 전문가님, 요즘 시장에 대한 분위기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네, 좀 주도주가 없는 개별 종목 장세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도 11월 20일 이후로 주도주들이 좀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갔어요. 소위 네. 매그니피센트 세븐 종목들인 애플, 아마존, 알파벳, 구글 이런 종목들이 미장 상승을 계속 주도해 왔는데 상승세가 좀 요즘에 들어 좀 둔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러셀 2000 지수라고 해서 중소형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모습도 미장에서 좀 보이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도 거의 좀 비슷한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나 2차 전지 이런 여기에 이제 로봇 섹터 종목들이 가세를 해서 시장을 여태까지 주도를 이제 해왔는데 근데 이런 주도주들이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요즘에 12월 달 들어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 회피 물량에 대한 이제 부담감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이제 미래 밸류를 땡겨서 주가가 상승했기에 이제 차익 실현 욕구도 좀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주도주들이 좀 주춤하면서 네. 여러 테마주들이 뉴스나 일정에 따라서 바닥에서 좀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그렇군요. 확실히 좀 시장에 대한 분석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종목에 대한 부분들이 더욱더 강조되고 좀 중요해지는 그런 시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손 팀장님은 최근에 시장에 대한 뷰를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한 줄평으로 강자만이 살아남는 장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긍정의 아이콘으로 불리고 있는데요. 저는 주린이 분들도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정말 고심 끝에 가져오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정말 어려운 시장이다. 네. 그래서 보통 한 1주 전이나 2주 전까지는 성장주랑 개별주를 우리 주린이 분들도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은 정말 성장주는 많이 죽었어요. 네. 이제 다행히 오늘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시장에 이제 호재보다 악재가 워낙 많고 수급 동향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네. 산타가 선물을 떨구고 가고 있냐 아니면 떨굴랑 말랑 손가락이 힘이 풀리고 있냐 맞냐. 그래서 저는 그 기점이 이제 오늘 내일이다 그렇게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 오전장에 나왔던 수급 동향을 봤을 때는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어떻게든 우리 개인 투자분들께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호재랑 악재는 뉴스를 살펴보면 다 나옵니다. 일단 저번 주 토요일에 제롬 파월 연준장의 발언이 나왔었는데 발언 당시에는 비둘기파적이다 이렇게 그쵸. 해석을 하시는 분이 많았어요. 네. 근데 이번 주 이제 장이 열리고 나서는 사실은 매파적인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성장주들이 약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어떤 반도체, 히토류 관련 뉴스도 나왔고 반도체랑 이런 것들도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은 엔비디아 경영진이 자사주를 매도했다. 저는 이 뉴스를 긍정적인 뉴스다, 부정적인 뉴스다 말 안 했습니다. 네. 헤드라인만 건네드렸어요. 근데 이게 부정적인지 긍정적이지 내가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고점에서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다. 근데 HLBM이나 AI 반도체 이런 것들이 충분히 성장성이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실 필요 없다고 판단되고 있고 네. 그 종목들이 약세를 보일 때 이제 외인과 기관이 개인 투자분을 모르게 접근할 섹터가 어디냐? 금융이랑 제약바이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 안에서도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실적 증명할 수 있는 섹터, 그 다음에 어떤 실적 성장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섹터, 이런 섹터들은 실적이 증명되기 전까지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시장에 대한 뷰를 함께 전해주시면서 지금 수급적으로 봤을 때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래서 오늘의 일부 주제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들에 대한 의견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사실 섹터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것 같으면서도 자세히 보면 마이코플라즈마라든지 비만약도 있고요. 그 외에도 최근에 불거지는 오늘 나왔죠. 정신건강과 관련된 정부 정책이라든지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굉장히 크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김 전문가님부터 그럼 의견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어떤 걸 좀 이슈로 봐야 될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가 지금 최근까지 비만약을 비만약이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네. 올해 여름부터 비만약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를 포함해서 미국의 유명 인사들 사이에서 상당히 화제가 되면서
비만약 개발 기업들인 뭐 일라이 릴리, 그다음에 덴마크의 뭐 노보노디스크 이런 회사들이 좀 주목을 받게 되었고요. 네. 노보노디스크는 삭센다, 이제 미국이 이 두 비만약으로 뭐 지난해만 해도 2조 1,338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릴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 주사제 마운자로 이걸로 주목을 받았는데 네. 출시 첫 분기에만 우리나라 돈으로 2,600억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네. 일라이 릴리 같은 경우에는 오는 2028년까지 뭐 해당 치료제를 통해서 이제 6억 3,100만 달러, 즉 8,370억 규모의 이제 매출을 올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이제 국내 비만약 관련주들이 뭐 펩트론, 뭐 인벤티지레 뭐 이런 종목들이 같이 강했습니다. 네. 근데 펩트론의 경우 이제 그간 주사제를 일주일에 이제 한 번 맞는 그런 제형인데, 이제 이거를 이제 한 달에 한 번 맞는 1개월 지속형 비만 치료제 개발 관련으로 뭐 아까 일라이 릴리나 노보노디스크 이런 선도 업체들의 러브콜을 받는다라는 어떤 기사로 좀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요. 네. 계속 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12월 뭐 이제 일라이 릴리의 이제 실적 발표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유전자 가위 관련주인데요. 툴젠이 최근에 좀 강세였습니다. 툴젠은 그가 이제 미국, 한국 포함해서 우리 미국 등 11개국 25건의 특허로 이제 등록을 해서 특허 수익 기대감도 좀 있어요. 그래서 유전자 가위 섹터가 이제, 그리고 또 가까운 일정으로는 미 제약사 이제 버텍스 파마투스티컬스의 이제 적혈구 빈혈증 치료제 네. 엑사셀, 이것이 이번 주인데 FDA 승인을 받을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자 가위 시장도 이제 앞으로 22년 25억 달러에서 이제 32년에는 이제 174억 달러로 이제 7배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유전자 가위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유전자 가위 테마까지 최근에 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함께 또 말씀을 주셨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손 팀장님은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어떤 이슈 좀 주목해 보고 계세요? 네, 제가 준비한 거에서 전문가님 말씀하신 걸 빼면은 한 2개밖에 안 남습니다. 일단 네. 그 나머지 2개를 보면은 일단 일라일릴리랑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아직은 손실 중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기업들이 뭐 외형 성장이라든가 뭐 연구개발 비용, 뭐 인력 채용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아직 흑자에 대한 기대감이 없고, 제가 간혹 리포트 읽어봤을 때 한 2024년 하반기인가 2025년 상반기에는 그래도 흑자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꾸준하게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네. 일단은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투자를 진행하겠다. 3조 추가 투자하겠다는 뉴스가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화이자 같은 경우는 병 높은 비만 치료제, 화이자면 우리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유명한 기업인데, 네. 이 화이자마저도 두 손 두 발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로슈가 비만 치료제 전쟁에 참전을 하면서 신약 개발 기업인 카노테라피uti를 31억 달러 인수를 하면서 다시 한 번 더 3강 체제. 저는 솔직히 화이자 잘 몰랐습니다. 네. 화이자가 뭐 언제 들어온지도 몰랐는데 나갔다니까. 그래서 일단 2강 체제에서 로슈까지 포함해서 3강 체제. 더욱더 비만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랑 노보노디스크도 주가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 뭐 퀄컴이나 마이크론,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추세는 깨지지 않았는데 그래도 한 마이너스 3%대 음봉은 나옵니다. 네. 근데 노보노디스크랑 일라이릴리는 굉장히 횡보를 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펀더멘탈로 투자를 안 한다는 게 적자 기업인데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술주보다 주가가 더 견고하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그쵸. 그만큼 투자자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기대감으로 수익을 가져가기 좋은 섹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갑자기 생각난 건데 이제 앵커님께서 정신건강 국가 어젠다 말씀하셔가지고 네네. 이제 상담이 주요 이 경로이기 때문에 원격 의료가 강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원격 의료 관련 대장급 종목이면은 이제 시청자들 아시는 게 뭐 인성정보나 비트컴퓨터. 근데 바닥 대비해서 3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수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개장 당시에는 수급이 좋았는데 외인 수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뉴스 팔로우업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성정보랑 비트컴퓨터. 일단 개장 초반에는 외인 수매수가 9시 20분까지 들어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근데 유감스럽게도 그 이후에 좀 외국인 투자가들 매도를 했나 봅니다. 근데 저는 이제 만약에 내가 원격 의료 관련해서는 그 종목들이 변동성이 너무 강하니까 조금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인피니트 헬스케어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요. 바닥 대비 변동성 크게 나오지 않았고 그래도 실적이 그나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비트컴퓨터랑 이제 비트컴퓨터 흑자 기업이고 인상 정보는 적자 기업이거든요. 그 부분 좀 투자 포인트에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이미 시장에 나온 거 말고 나는 조금 약간 덫을 쳐놓은 다음에 네. 뉴스 나왔을 때 슈팅 나오는 걸 좋아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이런 뉴스 나왔을 때 그 뒤를 뒤쫓는 게 이제 음압병상이랑 앰뷸런스거든요. 이제 네. 단기 트레이딩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음압병상 하면은 SY랑 뭐 SY 스틸렉, SY 스틸렉하고 움직여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GH 신소재 이런 종목을 들 수 있는데, GH 신소재는 시가총액이 700억 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매매 잘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매매를 잘 못 하시는 분들은 뭐 SY나 뭐 SY 스틸렉 이런 종목들 괜찮고, 나는 진짜 그 한 발짝 뒤에서 완전 저렴한 거 사고 싶다. 네. 그럼 이제 앰뷸런스 관련 주로는 뭐 오텍 이런 것들 들 수 있고,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은 수급이 정말 좋고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내가 한 2주 보유하겠다라고 하시면 접근해 볼 만하다. 그걸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와 더불어서 이후에 또 후속으로 나올 수 있는 종목들까지 원격의료 쪽에서 함께 짚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하게 종목으로 파고들어 볼게요. 그러면 김진환 전문가님께서는 지금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뭐 한 종목 고른다면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제가 앞서 비만약하고 유전자 가위 이슈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오늘 준비한 거는 ADC라고 해서 이제 항체 접합 물질, 요거를 좀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ADC는 그러니까 항체, 그러니까 약물을 붙여서 이제 암세포에 이제 보내서 필요한 부위만 약물을 전달해서 그 암세포를 죽이는 어떤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네. 표적이 되는 암세포에만 약물을 전달해 제거하기 때문에 정상세포를 죽여서 부작용이 심했던 기존의 항암제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뭐 빅파마들이 상당히 과감한 투자를 했습니다. 네. 뭐 화이자 같은 경우에 55조, 그다음에 머크는 30조, 에브비는 13조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올해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금액 기준으로 1위의 이제 M&A, 그 다음에 기술 이전 계약 모두 다 ADC 분야에서 체결이 됐습니다. 각각 430억 달러, 220억 달러인데요. 내년 이후에도 이제 계속 주목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 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ADC 치료제 시장이 뭐 상당히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100억 달러대 규모에서 2028년에는 지금 시장의 2배를 뛰어넘는 200억 달러대. 어떤 자료는 보니까 26년에 네. 이미 200억 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을 충분히 가져볼 만하고요. 올해 그러니까 화이자 같은 경우에 이제 ADC 연구개발에 이제 뭐 개발 기업 시젠을 420달러에 이제 인수합병을 발표를 했는데, 네. ADC 파이프라인을 다시 이제 확장하기 시작하면서 머크사 같은 경우에 다이치 산교의 파이프라인 3종을 220억 달러에 이제 인수를 하고요. 최근 11월 30일 에브비가 120억 달러의 규모의 이제 인수합병을 발표를 해서 최근에 빅파마 기업들의 이제 관심이 커짐을 알 수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아실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국내에 주목할 만한 회사가 뭐냐? 그래서 뭐 최근에도 종근당도 이제 뭐 이런 이슈로 좀 오르고 했는데요. 네. 국내에서는 제가 보는 거는 그러니까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는 이제 전 세계 가장 많은 ADC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표에서도 보시다시피 지금 압도적으로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총 24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 중에 핵심 파이프라인이 그러니까 LCB84라는 그런 기술 약물인데, 이것의 기술 이전이 뭐 기대가 되고 있고요. 네. 비임상 단계에서 경쟁 약물은 이제 길리어드 사이언스사의 이제 트로델비, 뭐 다이치 산교의 뭐 다토 DXD 이런 대비해서 높은 효과와 이제 안정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망한 이제 파이프라인으로 이제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참고로 방금 말씀드린 이 경쟁 파이프라인 다토 뭐 DXD 요거는 이제 2022년 임상 3단계에서 순현재까지 가치로 96억 달러로 평가를 받았는데, 네. 이는 우리 돈으로 한 12조 6천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개발사인 다이치 산교 같은 경우에는 시총이 7조 8천억이기 때문에, 참고로 레고캠 바이오는 지금 시총이 뭐 1조 2천억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뭐 상승 모멘텀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주셨던 ADC 항체 접합 물질의 경우에는 뭐 단점도 좀 있을 것 같은데 리스크는 괜찮나요? 요즘 이렇게 안전성하고 이제 유효성 부분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좀 있어요. 개선이 좀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ADC가 원하는 부분에 가서 이제 터져야 되는데, 이게 이제 조기에 방출이 돼서 독성이 이제 다른 곳에 이제 작용을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적절한 약물 용량의 설정, 이런 것들이 좀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이제 주요 개선점인데, 근데 레고캠바이오는 이제 기존의 이 한계를, 이 ADC 물질의 한계를 개선한 뭐 차세대 위치 특이적 ADC라고 해서 요 플랫폼 치료제를 다시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레고캠바이오가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제약바이오 섹터에서는 레고캠바이오 ADC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 종목을 김 전문가님은 추천 종목으로 설정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손 팀장님은 제약바이오 sek터에서 어떤 종목 좋다고 보세요? 네, 종근당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비만 당뇨 치료제 관련했을 때는 굉장히 좀 묵직한 성장성과 안정성을 고루 갖춘 종목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일단 건강기능식품 및 신약 개발 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약은 우리가 의약품을 이제 뭐 복용하거나 붙이는 의약품, 그다음에 이제 바이오는 이제 신약 개발 부분인데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고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종근당에서 판매하고 있는 건강기능 식품으로는 락토핏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이제 유산균을 넣어서 장 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그 다음에 이렇게 제약 제품을 팔아서 나온 매출액의 10%를 매년 연구 개발에 투자를 하고 있는 제약과 바이오를 동시에 하고 있는 회사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만 당뇨 치료제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분류가 된 계기는 2009년에 미국 자프겐의 비만 치료제 신약 후보 물질인 벨로나비를 기술 추출하면서 비만 치료제 관련주로 부각된 이력이 있고, 자프겐과는 꾸준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면서 비만 당뇨 치료제로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SK증권에서는 이제 비만 당뇨 치료제보다는 이제 노바티스의 기술 이전한 물질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네. 노바티스랑 계약한 물질이 심혈관 치료제 후보 물질입니다. CKD 510이라는 물질인데, 이에 대한 글로벌 판권을 1,045억 원의 기술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적이 반영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뇨병 치료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CKD 379라고 해가지고 당뇨병 치료제 후보 물질인데요. 네. 이 물질도 임상일상 환자 모집을 이제 저번 주에 완료를 했기 때문에 이 임상일상에 대한 임상 결과가 보통 임상 환자를 모집하면은 일상 결과는 보통 석 달 뒤에 나옵니다. 그럼 이 모멘텀 석 달 정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약 2주나 한 달 정도 이제 앞에 있는 전방, 뭐 일라일린이나 뭐 노브도 디스크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이제 종근당이 낙수효과를 얻으면 그때 이제 드라이빙을 걸다가 뭐 3개월 되기 전에, 임상 결과 발표되기 전에, 혹은 정말 매매를 잘 하시는 분은 임상 결과를 확인하고 매매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약바이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업종 대비 3분의 1가량 저평가 면도 갖고 있고, 네. 수급동이 좋습니다. 최근까지도 기관의 순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 투자가들 순매수 들어오고 있고, 오늘 외국인 투자가 단기 차익 실현 나오고 있는데 매도 금액이 크지 않습니다. 최근 3거래를 매수한 금액이 10분의 1도 안 되기 때문에 정말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도 이제 21분부터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부에서 분할 매수하신다고 하면은 뭐 수익 관점을 얼마든지 수익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종근당 또 팔방미인 같은 종목입니다. 건기식도 하고요. 이와 더불어서 신약개발까지 요즘 성과를 잘 터뜨리고 있는 종목이기도 한데요. 임상 발표 시점 보시면서 투자 전략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고캠바이오와 종근당 두 가지 종목들 제약바이오 섹터들 분석하면서 토픽으로 제시드렸습니다. 일부 쉬운 이슈 읽어주기였습니다.